치과 원장님이 물어본 질문지거든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레이저 종류가 진짜 많은데 어떤 레이저가 절대적으로 좋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환자분들마다 적합한 레이저 치료 방법이 다 따로 있을까요? 피부과 장비가 너무 많잖아요. 뭐가 제일 좋냐라고 얘기하면은 비싼 시술의 장비가 제일 좋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만큼의 값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개인마다의 피부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셔서 장비의 가격, 장비의 가치 뭐 이런 것만으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막 비싼 시술 다 해봤는데 효과를 못 느꼈다고 하셨던 분들이 저렴한 시술을 해보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들도 있고, 레이저라는 거는 나한테 맞는 레이저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거 찾아가야 됩니다. 피부과 시술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피부의 환자분들인지 궁금하고요. 어떠한 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색소다 그러면은 난치성의 기미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색소들은 하면서도 당연히 이제 좋아질 거를 생각하고 치료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죠. 힘든 케이스다 딱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의도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이후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검버섯 빼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인지, 좋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게 좋은지 바르는 약으로 집에서 없애는 게 좋은지. 검버섯이 맞으실지 흑자나 이런 건 아니실지 생각이 되거든요. 검버섯이 약간 양성 종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짙은 색이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흑자는 멜라닌 같은 게 퍼지듯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버섯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버섯은 점하고 비슷해요. 어느 정도 깊이로 깎아내면 제거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회복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치료가 아예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흑자나 이런 것들이 몇 번 시술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하기에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테이프 같은 거를 좀 붙여놔야 될 수도 있고. 편평사막이라 그러죠. 이런 게 한번 싹 제거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 어릴 때 전염이 된다 그래서 또 생겼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지, 빼도 생기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했고요.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목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색깔이 피부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흐린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제거를 하다 보면은 얼굴에만 몇백 개를 제거를 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접촉에 의한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하면서 목에 있던 게 또 옮겨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제거를 완전히 다 했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서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잘 씻는 거죠. 이미 나의 치료 방법을 다 정해놓고 병원에 오세요. 그 방법이 원장님이 생각하는 방법이랑 너무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주시는지.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 누가 효과를 봤는데 나도 그걸 하고 싶다고, 나는 정작 살이 많지 않은데 꺼질 수 있는 레이저고, 하고 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IPL 한두 번 빵빵 때리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때 색소랑 지금 색소는 다를 수 있거든요. 기미 같은 경우에 빵빵 때려서 한두 번 만에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를 하면은 속에 있던 기미가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강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죠. 직원들 관리는 직접 다 하시는지, 직원들을 대할 때 원장님만의 약간 방향성도 궁금하고, 환자분들을 대할 때 생각하시는 방향성도 좀 궁금하고. 지금 원장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진료를 하고 시술을 하고 이런 일만 해오던 사람이 경영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을 때는 아예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연결된 과정으로 생각하고 해오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원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비슷한 방향성의 직원들을 채용을 하기 위한, 처음에 역량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역량보다는 이 사람의 성향? 그걸 우선으로 두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그거는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늘 하듯이 직원의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직원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이 이렇게 해준다면 제가 드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고객들을 대하는 방향은 공감을 주는 거, 시술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술하는 시간 동안 뭔가 대화를 많이 해요. 10분이든 20분이든. 병원 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신지.
원장님 되게 힘드신가요? 매 순간이죠, 매 순간.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1번이지 않을까. 고민의 연속이지 않을까. 매 순간. 시술 받고 가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 부작용이 안 생겼으면 하는 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요소. 그렇게 생각합니다.